상담을 좀, 예, 상담과 또 교육을 많이 하다가 그곳이 서울시 공원 수용이 되어서, 네, 뭐, 저도 이 기회에 상담을 한 지가 한 30년이 되어서 이제 상담 은퇴를 할 때가 됐나 보다. 손주도 보고 또 돌볼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정말 30년 만에 아니, 상담자라는 게 늘 오시기 때문에 사실 긴 휴식이나 안식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데 안식의 기간을 갖게 되어서 내년 3월까지 마침 섭외가 오셔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은퇴를 하면서, 물론 교육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긴 할 텐데요. 65세까지는 할 생각인데, 음, 마지막 꿈이 제가 상담이라는 게 1대1 이렇게 쭉 만나고, 또 집단 상담 조금, 예, 여러 분을 뵙고, 또 상담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말년에 갈수록 이제 더 1대1 만나는 거 하루에 몇 명을 못 만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또 제 대신 상담하실 분들을 교육하면서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좀 더 확산적인, 좀 더 확산적으로 내가 일반 대상으로 뭔가 책을 써야 하나, 또 강의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강의를 잘 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막연하게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섭외가 오셔가지고 이게 뭐 연결이 돼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차렸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은 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 저에게도 낯선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긴장도 되고, 전문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어도 예, 근데 하고 싶었던 일 좀, 인생의 말년에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잘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2시간을 조금 욕심을 내 봐서 분량이 조금 많을 수가 있어서 조금 서둘러서 쉬는 시간을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잠깐 끄시고 다녀오시기도 하시고 하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뵈면서 어, 예, 익혔던 것, 고민했던 것, 또 인간의 이 고통이라는 게 어디서 오나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수용 전면 치료를 만나면서 예,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예, 좀 더 공고화돼서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어, 저는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 건강의 차원, 이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말년이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접하셔서 이후에 관심이 가시면 좋은 책들도 무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신의 건강, 행복, 또 특히 웰빙, 안녕, 예, 안녕이라는 표현을 하겠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유연한 마음, 이제 무슨 제목을, 무슨 내용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수용 전염 치료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거의 모든 책에 영향을 줄 만큼 확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창시자가 최근에 낸 책이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예, 그 책을 제가 또 최근에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유로운 마음 하면 뭔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유연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다는 건 유동적인 것, 유동적이라는 건 흐를 수 있는 것,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것, 어디에 갇혀 있지 않은 것,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유연한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유연한 마음이 원래 뭐 새로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신체적으로도 유연하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유연해요.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하는 차원이겠죠. 다시. 그래서 모든 종교나 뭐 여러 가지 현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최종적으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유연한 마음이라는 게 그런 메타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행복 하는데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아마 웰빙일 거다. 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잘 있었니? 우리 인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잘 있었어요? 뭐 이럴 때 웰빙이죠, 사실은. 그래서 안녕한 마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늘 이게 지붕이 희끗희끗한 겨울인데요. 오늘 눈이 와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녕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복에 대해서 한번 정말 행복에 대한 정의는 무수히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헬런 켈러는 완전함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고 최근에 하버드 행복연구 수업이라는 어떤 그 책에서 탈벤 샤르는 이 헬런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완전한 사람의 안녕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래서 영적, 신체적, 지적, 정서적, 관계적 즉 이 완전한 영역에서의 안녕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만족스러운 어떤 삶의 질을 말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안녕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진짜 행복이라는 게 참 가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연구에 의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질병도 잘 이겨내고 면역력, 또 친밀한 관계도 더 성장하고 또 생산력과 창의성도 증가되고 성과도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행복을 전염시켜요, 또. 그래서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요. 또 행복의 결과, 사실은 결과로 성공, 부, 건강, 인간관계, 부산물.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바라잖아요. 성공, 부,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얻는다 이런 연구 결과와 책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또 행복은 그만큼 가치가 있죠. 네. 근데 역설이 좀 있어요. 여기 행복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행복 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즉 행복에 집착된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 즉 행복을 추구할수록 행복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을 잊어라 이런 말도 있죠. 예, 그런 역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뭐 긍정심리학 최근에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행복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행복은 어떤 걸로 구성되느냐? 기본 세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여건, 그 다음에 이제 내 행동과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 뇌의 기본 프로그램상 유전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 유전적으로 조금 비관적인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행복 경험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세트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고 하죠. 이게 차지하는 거는 4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는 상당한 가소성이 있다라는, 뇌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네, 가소성이 있어서 뇌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물, 인지행동 치료, 명상 등. 그래서 사실 이 세트 포인트도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변화가.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조건들이죠. 뭐 돈, 직위, 뭐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것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7에서 12% 정도라고 연구에 따르면 행복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예, 뭐 사적인 겁니다만 저희 아들은 뇌를 연구하고 있고 이제 며느리는 행복 연구자예요. 지금 유학 중인데요. 네, 그래서 이 7에서 12%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간이 워낙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곧바로 평상심으로 돌아온답니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이제 행복했다가도 도로 그냥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샀다. 내가 갖고 싶었던 것. 그런데 곧바로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행운이나 극도의 행복. 이것도 또 스트레스를 준답니다. 왜냐면 평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유스트레스라고도 하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조건들이 생각보다는 작은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50% 정도가 우리가 선택하는 크고 작은 행동들. 또 그런데 소소한 행복이 기분 전환은 되어도 행복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뭐 소확행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자기 친절, 자기 자비라고도 표현하죠. 타인의 행복, 창조성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내면에 행복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감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결국은 뭔가 우리 내부와 관련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외부 조건들, 세트 이거는 것보다도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떤 심리학의 연구들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행복은 개와 고양이와 간단치가 않아요. 개와 고양이와 같이. 개나 고양이는 그냥 햇살만 있어도 늘어지게 누워서 햇살을 쬐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죠. 또 배부르게 먹으면 늘어져서 누워있는 개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인간은 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해서 굉장히 우리가 참 잘 살게 되었죠.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자살률은 굉장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 핸드폰에 있는 컴퓨터가 2020년 정도의 통계에 의하면 아폴로 11호에서 썼던 유도 컴퓨터의 뭐 1억 2천 배가 되는 핸드폰을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닌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문명이. 그런데 자살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또 자살은 인간에게만 있는 현상이에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거는 인간의 심리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수용전념 치료에서는 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인간이라면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까지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많은 종교들이 이제 이 인간 고통의 문제를 성찰해 왔죠. 종교적 성찰들에 보면 우리가 나오죠. 뭐 신라권의 얘기라든지 뭔가 인간에게 뭔가 고통이 온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또 불교는 이 고통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 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 시대니까 과학적 통계적 자료들만 봐도 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미국에서는 이 미국의 강물이 우울증 약으로 오염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99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이 세계보건기구의 4위였어요. 4위 질환이었거든요. 2000년도엔 3위가 됐고요. 1년 만에. 2010년도에는 10위가 됐습니다. 2위가 됐어요. 2010년도에는 2위가 됐고요. 결국 2017년에 세계보건기구 모든 질환 중에 1위가 우울증을 차지한 게 2017년입니다. 예. 이런 것들만 봐도 뭔가 더 잘 살게 되고 사실은 50년 전보다 뭐 백혈병 치료율도 50%가 증가했고 사망률이 아동 사망률, 산모 사망률 이런 것들도 50%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정신적인 것. 그래서 뭔가 인간에겐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수용전념 치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의 심리적 고통이 보편적인 이유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말, 언어, 또 상징적 능력, 즉 전도엽의 발달, 또 생각하는 존재. 예, 생각이 주는 고통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2시간 앉아 있으면 좀 허리도 아프시고 이럴 텐데 이건 순수한 페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서퍼라는 것은 고뇌 뭐 이런 거죠. 고죠, 고. 이 뭔가 순수한 페인을 뭔가 고통을 피하려고 굉장히 애써요, 인간은. 또 그런 기관을
발달시켰어요. 머리의 이 전두엽이 특히 방어기관인데 이것이 심리적 고통을 양날의 검이 되어서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자기를 발로 찬 사람이 주인이 뭐 사람이 여기 없으면 다시 해피해져요. 그런데 인간은 그 사람과 비슷한 이름만 봐도 치를 떨어요. 그 사람이 여기 없는데도. 네, 그런 존재죠.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 외부 문명은 발전했지만 이 인간 내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발전과 이 회복, 향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용연료 치료에서는 이게 이제 해독제를 제공하는 것이 심리치료라는 이름 하에 이론을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 잘 살게 되었지만 내부도 잘 살고 내면도 결국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건 내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만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노자 말씀에도. 예, 계속해서 변하죠.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일어난 행복이 그 똑같은 조건이 유지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행복은 어렵다. 특히 기억력과 상상력을 지닌 인간의 조건, 이 능력 덕분에 행복한 현재도 누리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 지금 행복한데 이걸 뺏기면 어떡하나 하면서 또 불행해져요. 아니면 어떤 불행을 겪고 나서 괜찮아졌는데도 내가 그 불행을 또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행복하기 어려운 머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 또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전두엽을 진화시켜 가지고 갖고 있는 이 마인드가 있어요. 이 머리가 있거든요.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전두엽이 있는데 이것들 속에서 이 끊임없는 변화에 맞춰서 안녕을 유지하는 것, 잘 사는 것, 잘 있는 것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유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잘 알아차리면서도 또 변하지 않는 고요한 의식의 자리를 확보하고 이 고요한 의식이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요한 의식의 자리를 확보하면서 변화하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순간순간 또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선택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 자발적인 선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연한 마음이라고 보고 또 이것이 자유로운 마음이라고 보는데 이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뭔가 우리가 좀 빼앗기고 다른 거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삶은 흐름이고 변화인데 잠깐만. 네. 그 속에서 적응하면서 슬슬 끊임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어제 배운 게 오늘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 현대사회는 너무너무 빨리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적응하면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울한 삶이에요, 결국 그것이. 그래서 삶은 끊임없는 파도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움직이는 것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 속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안녕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유동적인 삶의 흐름 속에서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깨어있는 것, 또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유연한 마음이겠죠. 예,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에 대한 몇 가지 심리학적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안녕이란 건 뭐냐?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건 상당히 주관적이랍니다. 네. 뭐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이거는 안정적이에요. 예. 뭔가 내적인 것이라서 상황은 변해도 이거 안정감을 확보한 사람들은 이 안정감은 또 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환경 변인이 아니라 개인 내 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해 봤더니 수입이나 매력, 객관적인 건강과 상관이 약하고 또 기질 또는 태도나 존재 방식인 성격 변인과 가장 상관이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행복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안녕이라는 게 좀 더 도대체 우리 안녕하세요, 뭐 잘 있었니 하는데 안녕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은 안녕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고통이 없는 상태일까요? 사실은 말 그대로 하면 잘 있다예요. 예, 잘 있다. 잘 있다. 그래서 이 수용 점념 치료에서는 잘 있는 것, 건강한 것, 안녕한 것은 feeling good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feeling good과 living good. 여기 액센트가 feeling에 있습니다. 잘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잘 느낀다는 거예요. 감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고요. 잘 느끼는 거가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잘 사는 것과 관련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feeling good이 아니라 굿에 밑줄을 그어서 feeling good을 원할 때 feeling good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것만 느끼려고 하면 잘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 좋지 않은 것은 안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 느끼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좋은 것을 느끼는 것이 좋은 거다. 또 뭐 심리적 우리 심리 분야에서도 뭐 우울한 건 비정상이고 우울하지 않은 쪽이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우울도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네. 예. 뭐 이거는 지금 길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좀 다른 얘기지만 우울감은 필요해서 또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잘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것을 느끼려고 하면 잘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신 심리치료, 특히 수용전염 치료에서는 이를 심리적 건강의 지표로 봅니다. 저 사람이 좋건 나쁘건 부정적 감정이건 긍정적 감정이건 이름 붙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잘 느끼는가가 굉장히 건강한 지표로 봅니다. 그걸 목표로 하기도 해요. 한번 문득문득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 경우에 잘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일까? 또 이 안녕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의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뭘까?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능이 있어요. 고통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해요. 뇌가 특히 이 앞부분 전두엽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발전을 한 거라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했던 모든 맹수들을 이기고 지금 맹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예,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만 남아있어요, 거의. 가축류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거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우수한 기관 덕분에 우리는 예, 회피를 하고자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이게 피하면 좀 편안해지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인 유연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걸 해결해야 돼라는 경직된 마음 안에 갇혀서 잘 느끼기도 어렵고 또 잘 보기도 어려워요. 즉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지금 여기라는 테마의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존이라는 단어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여기 사는 게 어려워져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 살기가 좀 어려운 머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문화 속에서도 필링 굿 문화. 예, 많은 선전들을 보십시오. 자, 이 카드 한 장을 가지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권장하고 뭐 기분 좋은 문화를 이제 문화가 속에 만연돼 있죠. 그래서 부정적 경험을 회피하는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난 저러면 안 되는구나. 나는 행복해야 되는구나. 뭐 부정적인 평가를 학습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우울해서 못 나가. 뭐 내가 불안해서 못 해. 하면서 원인화하면서 자꾸 우울과 불안을 통제하려고 애쓰다가 그거에만 애쓰다가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었는지 방향도 잃게 되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잘 살기가 어렵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잘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밖에 못 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살기가 어려우니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수용정령 치료에서는 심리적 경험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네. 행복에 집착할수록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로 여기면서 아, 내가 이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행복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럼 생각을 한다는 게 벌써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통제하면 할수록 통제하려는 사적 경험은 증가한다라는 게 심리 법칙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이게 세상의 다른 법칙과 굉장히 다른 법칙이에요. 이거는 안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가지게 되는. 왜요? 나 안, 안 떨고 싶으니까 떨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떨면 어떡하지가 머리에 스치면 이 감정은 생각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떨려요. 예.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면 우울이 막 우울한 것만 보이면서 우울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우울한 사람도. 근데 우울만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막 심각해져요. 그리고 막 반출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독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뭔가 이 횡포꾼이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를 지키려는 경찰, 무슨 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지킨다고 자꾸만 생각 감정에 대해서 문제라고 판단하고 없애야 한다고 자꾸만 명령을 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주인이 불행하니까. 지금 불행해. 이 불행은 문제야. 하면서 없애야 돼. 이제 이런 이렇게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해. 사실 이게 이제 인간의 뭔가 이 양날의 검이죠. 이성과 언어,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은 뭘로 해요? 언어로 합니다. 예, 언어의 법칙인데 주로 이 기관이 언어로 사고를 하고 언어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통제가 이 법칙이에요. 전두엽의 법칙은 통제의 법칙, 해결의 법칙, 문제 해결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살아남게 했던 생존에는 너무 우수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 중에 10달을 누워있는 동물은 없어요. 다 잡아먹혀요. 그런데 제일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훌륭해요. 그런데 단 이게 내적 경험의 만큼은 문제가 돼요. 예,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왜? 생각이나 감정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경험의 세계에서는 통제의 법칙이 오히려 문제가 돼요. 그리고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거기에 갇혀버리게 돼요. 굉장히 명랑하셨고 활동적이신 분이 있었는데 우울이 좀 찾아왔어요. 무슨 삶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우울하죠. 뭐 기분 좋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왜 또 우울하지? 하면서 우울하면 이분이 우울해지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떨고 나면 내가 또 떨면 어떡하지? 그러면 예, 학원 강사하셨는데 한 어느 강에 약간 떨었어요. 내가 다음 또 떨면 어떡하지 하니까 영락없이 그 시간 되면 떨리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시니까. 내가 다른 시간 새벽 강의에도 떨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새벽 강의도 떨려. 모든 강의가 떨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휴직을 하고 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게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건 누구나 그래요. 거의 그래요, 인간이면. 그래서 이 유연성,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생명을 지속하려는 본성과 이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유연성을 회복할수록 잘 살게 되고 삶의 만족도인 안정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 잃게 되느냐?
통제로 인해서 갇혀버린 경직된 마음으로 경직돼요. 즉 생각 속에 갇히는 거예요. 틀 속에 갇히고. 예, 그러면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저하돼서 유연성이 떨어져요. 삶의 흐름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돼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는 보호를 해요, 이게. 생존은 가능한데요. 안녕하고는 좀 달라요. 예.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게. 리빙 구세는 좀 어려워져요. 삶의 질이 저하돼서 결국 행복도가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수용전년 치료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이 심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최근 이제 발전하고 있는 치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용전염 치료에서는 우리 아마 발달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미리 배우신 분들도 있죠. 아주 오래된 정신분석이나 인본주의, 실존주의들은 사실은 과학의 시대에서는 조금 뒤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 기반 치료가 아니에요. 이론만 난무하지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검증이 활발하게 된 것이 인지행동 치료이고요. 인지행동 치료는 검증을 통해서 아니면 계속 진화를 해요. 그래서 진화를 해서 지금 이제 수용전염 치료라는 맥락적 접근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치료에서 말하기를 심리적 경직성이 정신병리와 관련이 된다. 결국 심리적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치료 목표예요. 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유연한 마음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증거 기반 치료들의 연구 결과들, 무수히 많은 연구 결과들에 보면 정신병진은 예, 이렇게 관련이 되고 유연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수용전염 치료에 유명한 육각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경직된 마음 어떻게 딱딱해지고 우리가 거기에 갇혀버리느냐. 일단 감정을 통제하려고 할 때. 감정이 inflexibility. 움직이질 못해요. 마음껏 느끼질 못해요. 그렇죠? 또 생각에 갇혀버려요. 그럼 인지 영역에서 또 딱딱해져요. 네. 이 6가지 육곡지가 아마도 유연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다른 문도 열 수 있어요. 하나로 들어가면 다른 것도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가지 중에 어느 거라도 열면 도움이 됩니다. 다 열면 더 좋고요. 다 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맨 위에 보는 거는 어텐션이 또 딱딱해져. 굳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제가 마음사랑의 집이 북한산 아래에 있었는데 매일 등산을 이렇게 둘레길을 걸으면 매일 달라요. 지루하질 않아요. 매일 달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은 비가 오고 햇빛이 다르고 뭐 시간대별로 다르고 끊임없는 흐름인데 어텐션이 갇혀가지고 딱 어디만 봐요. 과거 속에 갇혀있든지 미래에서 현재를 못 봐요. 예, 이렇게 되고 또 셀프라는 것은 나라는 자기라는 게 어디 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저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전 77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실이라는 게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거든요. 예, 성실한 사람도 성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부지런한 사람도 안 부지런할 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하게 뭐 약속만 있으면 아침 그렇게 막 12시까지 자다가도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요. 그러면 그게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에 갇혀버리면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거거든요. 갇혀 있어서 그런 일만 해요. 착한 사람은 항상 착한 행동만 하려고 그래요. 나 착하다는 소리가 제일 싫어하면서도 착한 행동만 해요. 왜 자기는 착한 거에 갇혀 있거든요. 이런 거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가슴이 움직이는 심장 뛰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열망하고 가슴이 뛰는 삶이죠. 그게 없어요. 내가 뭘 하러 사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남이 원하는 거에 맞추고 사는 거 있다. 이러면 심장이 안 뛰어요. 이게 활력이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중심 가치가 부재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 가치에 전념해서 몰입하고 그거를 향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6가지가 감정, 인지, 주의, 셀프, 동기, 행동.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가 막혀 있거나 갇혀 있거나 굳어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굳어 있는 좀 심각하겠죠. 그러나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유연할 수 있어요.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다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유연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잘 알아두시고 이 문을 여는 열쇠들을 개발해 놨어요. 이 수영전염치료에서. 많은 기술들을. 그런 것들을 좀 실습하시고 연습하시고 끊임없이 활용하시면 유연한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우리가 아주 우리가 원하는 이 안녕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ttention, emotion, cognition, self, behavior, motivation 이 6가지가 flexibility 왔다 갔다 들락날락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플렉서블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수용 전염에서 acceptance라고 표현했는데 이 수용이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저는 포용이라는 단어도 좋아해요. 포용. 그냥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거. 껴안는 거. 함께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자면 let it be예요. 노래 아시죠? let it be. 그것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인지의 여기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쓸 땐 탄융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diffusion. 인지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인지와 나와 사실이 하나가 되어서 퓨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레디꼬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attention, stay here예요. now and here겠죠. stay.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반짝반짝해서 지금 여기 있는 상황에 굉장히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프. 이 알아차리는 자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잘 알아차리는 거. 이 알아차리는 나를 뭐랄까 나로 동일시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알아차리는 자기만큼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평정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난 평정심을 갖고 싶어요. 이런 표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이 알아차리는 자기와 동일시하면 굉장히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개념적 자기와 자기를 동일시하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개념이에요. 사실 나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나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alue. 이건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choose what matters.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전념 행동은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이게 다 유연한 마음, 요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공간을 넓힐 수 있는 6가지 문이라고 비유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6가지 문 중에 어디로든지 좀 활짝 열어두시면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럼 다른 쪽도 열 수 있어요. 6가지가 다 열려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연한 마음,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게 어떤 상태냐. 느낌과 생각에 열려 있고 유동적이고 현재 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사실 여기 있으면서도 다른 데 가 있는 경우 많아요. 예.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딴 생각하다 보면 막 열쇠도 어디다 뒀지? 막 이러고 분명히 거기 지나왔는데도 내가 놓는 동안에 내가 없었어요.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현재 순간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삶의 동력인 중심 가치와 일치되는 방향을 따라 사는 능력이에요. 이런 유연한 마음을 가지면 고통스러운 걸 외면하는 대신에 고통을 향해서도 개방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감정이 열려 있으니까. 네. 좋은 거는 열어놓고 나쁜 거는 닫을래 이러면 이제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호기심이 있고 온화한 태도. 이 아이의 태도예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로 회복하는 거예요. 유연한 마음이라는 건. 불편한 장애물과 함께 의미와 목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런 상태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고 이 생각이나 감정에 갇혀서 경직이 되면, 거기에 갇혀버리면 고통을 피하거나 분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걸 못해요. 그동안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이 경험에서 배운다든지, 또 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질병을 극복하는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이 약화돼요. 그래서 경직된 마음이 되면 자,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되고 슬픔도 피하려다 기쁨도 피하게 돼요. 같은 구멍이거든요. 한 구멍이 막히면 저것도 막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어떤 신호거든요. 어떤 뭔가를 모니터해 주는 걸 뭐랄까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꺼버려. 보일러 신호기가 깜빡깜빡 빽빽 소리가 난다고 그걸 다 꺼버려요. 그럼 고장이 나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배울 수 있거든요, 감정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액트에서 말하는 유연한 마음은 이 안의 중심 공간인데 어떤 상태냐? 마음에서 경험하는 내용에 빠져서 마음에 빠져가지고 이걸 현실로 혼동하거나 너무 믿거나 싸우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포용하면서 내 신경을 어디로 돌리는 거냐면 열망을 향해서 내 안에. 그리고 이 순간 이 상황에 정확하게 살면서 효과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건강하고 유연한 거죠. 그래서 포용이라는 것은 네, 공간을 허용하는 거다. 그대로 두는 거다. 또 해체, 이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다 그냥 퓨전이 돼서 이 시냇물에 떠내려가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분리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자기와 동일시하게 되면 개념화된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알아차리는 의식이 깨어나서 현존도 쉬워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경험에 열려 있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열망하고 삶을 움직이는 중심 동기예요. 왜 살아갑니까? 왜 살죠? 뭐 이런 거예요. 삶의 의미, 목적.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전념 행동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행동들을 세울 필요가 있고 또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네, 왜? 중요한 것을 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을 못 이룰까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되게 실망하고요. 그래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예. 옆집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물론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 아이가 아프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예.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전념 행동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피하라도 그게 너무 아프고 왜? 생각하면 연애 너무 중요한데 내가 또 채이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연애를 안 해요. 그럼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우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잠깐 멈추어서 자, 여러분이 혹시 지금 현재 힘든 문제가 있으시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마음의 6가지 차원, 문에 깨어날 준비, 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치는 뭘까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좀 고통을 좀 들여다보셔도 좋고요. 이게 이제 잘 안 될 때 상담에서 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떨어져서 보면 좀 같이 보이거든요. 네, 혹시 장애물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막혀서 못 가고 있을까요? 장애물이란 게 주로 이제 감정, 막 고통 이런 거겠죠? 기억. 그런 경험이 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말하나요? 없애려고 애쓰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마 이 장애물을 없애려는데 온통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나?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 그러면 아무 데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액트에 줄다리기 비유가 있거든요.
그냥 괴물하고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구덩이에 안 빠지려고. 저 구덩이 저 끝에 괴물이 있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잡아당기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줄만 잡아당기고 아무 데도 못 가요. 애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요. 이걸 내가 해결하면 대학에 갈게.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 씨름이. 그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씨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연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면 갇혀버리는 것이 막을 수 있고 열리고 확정되고 자유롭고 유연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으시죠? 자, 감각 느껴보셔야겠죠? 이 의자에 대고 있는 감각, 또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감각, 이런 거 감각들 우리 현존에 있죠? 생각들도 폭포수같이 흐르죠?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답니다. 누가 세어봤는지 모르겠지만 5만에서 7만 가지. 그다음에 감정도 흐르죠. 막 기분 좋았다, 막 호기심이고 설레고, 배우니까 너무 좋아. 아니면 뭐, 저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 속상해. 뭐, 감정들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현존에는 이런 것들이, 근데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물론 지금은 좀 줄어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뭔가를 하고 있죠. 예. 죽어 있는 사람만이 행동이 없는데 모든 사람은 행동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의식이 있습니다. 바탕에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연한 마음. 결국 이 알아차리는 의식을 깨우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림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방법들을, 열쇠들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자조서예요. 셀프 헬프북이거든요. 거기 직접 자기가 해보게 돼 있어요. 특히 최근에 나온 자유로운 마음 책도 일반 서적입니다. 전문 서적이기도 하지만 일반 서적이에요. 자, 통제를 놓고 포용하는 거. 열쇠 6가지 잘 기억하시죠? 여러 번 들어야 기억이 돼요. 해체, 현존, 알아차리는 자기, 가치, 전념 행동. 이 6가지 문의 이름을 좀 익숙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포용의 반대는 통제예요. 통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줄다리기 비유도 있죠. 그 책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비유도 있고요. 자, 생각을 안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잠깐은 가능한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에 정신병리가 된 게 강박사고입니다. 예. 치료가 생각보다 쉬워요. 안 하려고 하는 것만 놓으면 되거든요. 안 하기가 가능하지 않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려다 힘들어져. 아까 우울에 대한 우울이 생기고, 불안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떨림에 대한 떨림이 생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록하는 거 굉장히 도움입니다. 아까 그 존재 그림에 많은 것을 알아차려 보시고 기록하시는 거. 그 다음에 경험을 물건인 것처럼 떨어져서 이렇게 아까 그 존재 그림처럼 특히 내적 경험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자, 마음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이 마음은 좁은 의미의 마음은 이 머리입니다. 이건 자동 경보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동 경보 시스템이 맨날 켜지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관리소에서 저기 광고 홍보 마이크만 나와도 시끄러워요, 우리가. 근데 맨날 이게 떠들고 있다. 빽빽 울리고 있다. 민방공 훈련이 하루 종일 울리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은 그런 작용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그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후에는 이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의자와 의자에 대한 설명은 달라요. 의자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경험이 있고요. 의자에 대해서 백날 설명해도 경험을 주지 못해요. 개념과 설명과 직접 경험은 다르다. 생각은 실제 경험과 다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덜 속아요. 저건 뉴스다.
말이다, 보도다. 실제는 알아봐야죠. 예. 내가 알아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판단, 평가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게 나쁜 것 비유라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꼬리표를 붙여서,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이 들으셨으면,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길지만, 그거를 꼬리표를 붙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는 오늘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생각이에요. 일단 생각이에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도 이름을 붙여봐요. 나는 어릴 때 영어를 하도 강요받아가지고 영어만 보면 막 혐오감이 들어. 난 영어를 하기 싫어. 아, 영어 혐오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게 인사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맨날. 오늘 또 왔어? 오늘 요리 실패하면 어떡하지? 요리 실패하면 어떡하지라고 또 와서 제잘거리는구나. 안녕? 박사 논문 써야 돼. 논문 써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구나. 고마워.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마음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떨어집니다. 삼자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내 안에 붙으면 하나가 돼요. 퓨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의 문장을 그리고를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뭐랄까요. 일을 잘하고 싶다. 그러나 귀찮다. 그럴 때 나는 일을 잘하고 싶다. 그리고 귀찮다. 네. 이게 포용의 언어입니다. 그리고가. 그러나는 투쟁의 언어입니다. 그리고가 사실이에요. 왜? 둘 다 사실이니까. 네. 그러나로 하면 투쟁하게. 둘 중에 하나는 아웃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게 돼요, 마음이. 저항감이 일어나요.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라면. 포용의 언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들이 하도 많으신 분들은, 네, 저도 생각이 많거든요. 예. 바다의 파도 위에 그것들을 한번 띄워보시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쳐다보는 거. 시냇물 위에 나무에 띄워서 흘러가는 걸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구름 위에 띄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상화하면 생각에서 떨어지기가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연습들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먹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먹기 명상, 걷기 명상, 호흡 명상. 아마 뒤에 또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알아차리는 자기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닷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물들이 있죠. 바다, 풀, 미역, 말미잘, 이런 거, 산호, 생선들, 물고기들. 그것들이 바다입니까? 아니죠. 바닷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다죠. 그래서 그 물고기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개념적 자기에 매이는 거. 그래서 이런 알아차리는 나, 배경인 나, 의식인 나를 알아차리게 하는 비유들입니다. 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그게 개념인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개념은 개념입니다. 생각입니다. 네. 그거와 동일시하면 어지럽습니다. 예. 그것 따라 살 때는 뭔가 떳떳한데 그것 따라 안 살면 힘들어요. 또. 그리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또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나의 가슴이 열망하는 것들, 이제 요런 자세한, 요건 지금 소개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가슴 속에 열망하는 것을 찾는 방법들이에요. 뒤에도 또 다른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서 만약 지금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을 뒤집어 보시면 고통은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면 상담적 도움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 성찰하는 방법도 있어요.
책을 보면서 또 이런 것들 연습하면서 내게 중요한 걸 선택해 보시고 예. 장애물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죠. 이 장애물에 대한 비유들이에요. 자, 내게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가? 항상 의식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내가 중요한가? 네. 그리고 심리적 장애물이 나타날 때는 포용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들을 없애려고 에너지를 쓰는 순간에 나는 전진하기 어려워요. 예, 그것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 그 작은 행동부터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는 바탕에 자기 친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배우고 나서 난 또 못했어. 나 왜 이런 걸 이렇게 못할까? 뭐 이거보다는 항상 친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그래 이걸 내가 해봤다는 게 어디야. 수고했어. 이런 것들이죠. 남에게는 잘해요. 이런 것들. 혹시 자신에게는 혹독하고 자기 비난을 하신다면 내게 따뜻한 말 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편지도 써보시고요. 늘 붙여놓으세요. 이게 프로그래밍 된 게 있거든요. 우리 속에. 어디서 들은 말들이 다 내 속에서 떠오르는 거라서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혹시 내 인생에서 친절한 친구나 어른이 있었다면 그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상상을 해주시고 또 자기 돌봄을 실행해 주시고 네. 저는 30년 수고한 저에게 은퇴하면서 선물을 하나 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죠. 예. 미술학원 등록, 그 다음에 나무 실로폰 사기, 뭐 이 두 가지였어요. 네. 네. 동요책도 샀습니다. 네. 자기 친절이 어렵다면 왜냐하면 이게 나 자기 친절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럴 때는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입력이 돼서 그래요. 그렇다면 새로운 경험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상담이 그런 도움이 되죠. 공감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상담 관계를 경험해 보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고 포용의 자세를 모델링하고 상담자의 자세를 통해서 강화를 받고 또 특별히 생각을 관찰하는 훈련을 상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안 되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혼자 되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자, 이 사용 설명서가 필요해요. 이제 방법들을 이제 점점 말씀을 드릴 텐데, 열쇠에 대해서. 일단 사용 설명서. 일단은, 해체와 분리를 위해서 생각의 자동성을 잘 인식하고, 자동적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자동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음. 아니, 내가 이렇게 올렸는데 대답을 안 해?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안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더구나 자동적으로 했잖아요. 알아차리고, 내가 믿고 있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벌써 믿고 있으면 화가 나요. 벌써 감정이 온다 그러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있구나. 그런데 좀 더 지켜보자. 아닌 증거는 없나?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요. 일단 내 생각이에요. 자동적이라면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네,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머릿속에는 이런 비판과 명령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반응하면 힘듭니다. 그냥 한쪽에 놔두고요. 자기 친절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자기 비난이 우글거리면 이거랑 싸움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고 자기 친절로 덮어쓰기를 하세요. 뇌는 삭제가 안 돼요. 덮어쓰기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삭제하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삭제하려고 평생 상담받는 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삭제 안 됩니다. 네. 우린 덮어쓰기 하러 상담 가는 거지 삭제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 해결 모드에서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예. 도움이 안 되는 생각, 이 생각이 도움이 되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이 되나? 이걸 믿는 게 도움이 되나? 나를 행복하게 하나? 활력 있게 하나? 움직이게 하나? No. 아니다. 그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네.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아차리는 자기와 연결이 되면 참 도움이 됩니다. 이 현존과 이 탄력과 이 다른 게 다 동시에 일어나요. 가능해져요.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이게 없어지냐면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서 이 사회적 뇌를 가졌잖아요. 연결되고 소속되기 위해서. 자꾸만 사회가 말한, 부모가 말한, 배운 자기 신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승인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가 커요. 그래서 해방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으면 관점 이동을 잘하게 됩니다. 저 사람 관점에도 가보고 내 관점, 어제의 관점, 내일의 관점, 마구 움직여 다녀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유연한 거거든요. 연습 필요합니다.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포용이라는 거는. 예. 회피가 비효과적임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둡시다. 포용이에요. 돌아서기.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예, 상담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통 속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왜? 특히 건강한 열망이 숨어 있거든요. 거기. 그걸 고통을 버리면 그 열망을 못 찾아요. 예.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도 약 먹고 고통 다 우울 안에서 오면 그걸 뒤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의 열망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 가슴 속을 내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 고통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현재를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열린 마음인 사랑을 선물 받습니다. 현존, 현재의 살기죠. 자, 무엇이 우리를 현존에서 끌어내냐면 판단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현재에서 끌어내요. 예, 가능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명료한 시야를 원래 우리 다 갖고 태어나요. 아이들 보십시오. 그런데 예,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회복해야죠. 현재 주의를 두는 연습을 습관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데 지금을 모르면 지금 살 수가 없거든요. 그죠? 가치라는 것은 의미를 두는데 마음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두는데. 근데 의미가 없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럼 신경 꺼 이런 거죠.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이 이 수용전염 치료를 잘 대변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일반 서적입니다. 네. 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각을 잃지 마시고요. 또 사회가 정한 목표, 표피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념에 맞게 살려고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을 믿지 못하여서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온통 과거의 고통을 피하느라고 현재를 살지 못하고 가치에서도 돌아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더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선택해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걸 내가 선택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삶의 원동력을 줍니다. 가치의 어원은 스트롱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밸류란 어원이 스트롱.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힘을 줍니다. 배터리예요. 일종의 말. 배터리가 떨어진 거랑 비슷해요. 가치와 일치되지 않는 삶. 배터리 한번 접촉 불량돼 보세요. 안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살고. 그럴 때 이게 또 방해를 해요. 질타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실패라고 그러고 실수라고 하고. 그럴 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이거 믿으면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되죠? 예. 그러면 자기 친절로 대체하시고 다시 돌아서서 이제 최근에 자유로운 마음 책에서 이걸 피벗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돌린다는 거예요. 농구 용어인데 가치와 다시 연결해서 전념하고 또 변화에 수반되는 고통과 위험이 있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그걸 껴안고 포용하고 그리고 자꾸 목표 달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배우는 즐거움, 내 가치의 즐거움에 주의를 두는 것이 멈추지 않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 기반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자꾸 돌리는 습관을 들여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이런 것들이 설명서입니다. 간단한 연습을 뒤에 이제 기술들을 제가 쭈루룩 시간이 허락하면 하는 하에서 하려고 쭉 욕심을 내서 다 적어놨어요. 자,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힘들 때 뭐가 힘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자, 이것을 자꾸 치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좀 내려놓고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긍정해주세요. 내가 지금 외롭다는 것을. 내가 지금 슬프다는 것을. 내가 지금 뭔가 허트됐다는 것을.
아프다는 것은, 아니면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은. 이름도 붙여보시고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한번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 맥락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감정만 통제하는 건 어려워요.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어떤 욕구를 가리키거나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아, 자식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쌀쌀맞게 굴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헌신했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나 허트가 되죠. 그럴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다시는 안 해버리고 싶다. 막 충동도 일어나죠. 막 쓸모없는 느낌도 들고 의미 없음도 느끼고 느껴보세요. 느껴보면서 내가 친밀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지금 속상하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친밀하기 위해서는 뭘 할까? 이제 그 다음이죠. 다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앞서시는 분은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판단일 뿐이면 좀 알아차리시고 기분 나쁜 감정과 연결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감정은 순수하지만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이거는 생각이 좀 얘가 나를 무시한 거야라고 생각했구나. 아니면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면 일단 알아차리세요. 그 순간에는 막 사실 같아져요. 생각이란 문자적인 의미의 진실이 아니라 두뇌 작용이에요. 네.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지, 믿어서 좋은 게 뭐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유익한지,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취하셔도 돼요. 그걸 믿어도 돼요. 도움이 안 된다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네. 또 좋게 보이거나 옳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내 가슴하고 멀어지는 길이에요. 놓아버리면 어떻게 내가 이걸 놓는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또 나에 대한 이미지나 이야기 정당화에 갇혀 있는지 알아. 이게 갇혀 있게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슴이 뛰는 삶이 좀 멀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을 내가 놓는다면 어떻게 달리 살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효율적인 행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현존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의 흐름에 유연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아니면 주의가 대부분 머릿속에 있는지, 감정에 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부, 외부 사건들에 넓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네, 우울한 사람도 햇빛을 보면 즐거워집니다. 근데 우울한 사람이 우울에 꽂히면 햇빛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계속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현존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서장애에 현존만 연습해도 정서장애에 빠지진 않습니다. 염려나 추측, 반추하는 순간에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셨으면 얼른 현재로 돌아오세요. 네, 특히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렇고요.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도 너무 오래 하는 거는 피곤합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제한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를 늘 지금 여기 감각으로 돌리고 싶으시면 항상 호흡의 주의를 이렇게 안착하는 것을 한번 늘 습관처럼 해보세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잠시. 저는 강의하면서 잠시 호흡을 지켜봅니다. 예. 그죠? 또, 활동할 때, 활동이 더 주의를 기울이기가 쉽거든요. 예. 먹을 때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다 알아차려보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경험해 보시고요. 이거를 평소에 해두시면 이쪽 근육이 많이 생겨서 다른 것을 지원합니다. 네. 해체와 포용도 굉장히 지원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죠. 평소에 하시면 좋고요. 삶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삶에는 행복한 요소들이 지금 여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다 문제는 과거나 미래에 있죠.
자, 알아차리는 자기. 혹시 이 생각이나 감정을 나라고 여기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생각하고 느끼는 현존 자체임을 알고 계시는지. 생각의 내용이 내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나가 나죠. 생각과 나는 좀 다르죠. 생각이 있고 내가 있죠. 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게 기술인지 평가인지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예. 그리고 자기 개념이 있다면 이 자기 개념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누구다라고 적으신 거에서 그 가운데 점점점을 지워보세요. 이게 나거든요. 네. 이게 전체인 나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요. 자, 때때로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럴 때 화를 알아차린 건 누구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기 초월 의식이에요. 즉, 알아차리는 의식이거든요. 의식에 잠깐 접촉해 보는 거예요. 이 의식에 자꾸 접촉해 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요. 또 이런 유익도 있어요. 타자 관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바라보는 연습도 또 따로 하시면 좋아요. 예, 이동해서. 그럼 이제 공감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미래의 나가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뭐 이런 연습들 우리 상담에서 많이 시켜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관점이 확 넓어져요. 우리가 이 문제에 함몰된 시간은 굉장히 좁은 시야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도 어떨 땐 되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관점을 넓히고 이 알아차리는 의식에 접촉을 해보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 나머지 6가지 요인들을 굉장히 촉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죠. 이건 여러분의 가슴이에요. 가슴이 열망하고 중시하며 의미를 두는 가치를 알아차리고 선택해 보시고요. 순간순간 깨워보세요. 저희가 강의를 준비할 때 순간순간 깨우지 않으면 아우 힘들다, 귀찮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난 이걸 왜 하고 있지? 질문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가치는 뭐지? 그래,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중요한 건강의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제 인생이 이제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순간순간 깨워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차렸다고 유지되지 않아요. 적어보시는 건 이제 가끔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순간순간 이거를 의식해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려 보시고 순간순간 깨워보시고 그러면 힘이 솟습니다. 예. 왜? 가치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생깁니다. 또 이걸 잘 모르겠다. 난 고통 속에 지금 비바람 친다. 폭풍우가 친다. 그러실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 중요해서 이것이 고통스러운 걸까? 다른 건 다 안 고통스러워요. 저도 가족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족이 속썩이면 제일 고통스러워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친밀한 관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잘 안 되면 좀 도움을 받아서 바깥에서 보이는지 좀 상담자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또 회피 또는 신념에 갇혀 있거나 내가 지금 타자의 뜻에 따르는 삶인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걸까? 근데 사실은 누구를 좋게 하는 게 나에게도 좋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십시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럼 원망이 줄어들어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네. 순간순간 가치를 의식하면서 현재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또 가치는 목표와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치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가치가 아닙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대학원을 가야지. 뭐 또 영어 학원을 등록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그거 왜 하는데 그 왜에 대한 질문이 가치고요. 목표는 그 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들이에요. 돈은 수단이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 돈을 왜 벌어? 다 달라요, 답이.
돈 벌면 뭐 할 건데? 뭐가 좋은데? 이런 질문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가지 더는 목표를 너무 가치인 것처럼 심각하게 잡으시면 곤란해요. 목표는 가볍게. 목표는 언제든지 바뀌고 언제든지 끝나요. 와, 이거 막 성공 우울증 걸려요. 끝났는데 이게 다 끝인 것 같지. 아니에요. 그 여정이에요, 목표는. 그죠? 그 다음에 가치의 뒷면을 항상 인정해 주셔야 돼요. 뒷면이 있어요. 이게 고통이에요, 우리의 취약성.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을 때 너무 취약해져요, 우리가.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전념 행동에서는, 자, 항상 깨어서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안 느끼려고, 다시는 내가 이 상처받나 봐. 다시는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안 할 충동이 막 일어나죠. 그건 뭐예요? 그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전념 행동이 아니에요. 회피 행동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회피가 아니라 선택한 목적과 연결된 행동을 항상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치 실행에 필요한 행동인가를 좀 수시로 좀 확인해 주시고, 또 이게 좀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 목표는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행동도 언제든지 바꿔도 되고. 이게 유연성이에요. 행동과 목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가치를 향한 전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데,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장애물이에요. 아까 우리 질문들을 했죠, 여러분 거에 대한. 심리적 장애물이에요, 대부분. 어떤 두려움, 또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또 두려움도 주죠. 여러 가지 생각들, 너 미안함. 내가 이걸 하면 누가 싫어할 텐데.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이런 것들이 또 맞기도 하죠, 우리를. 자, 그것과 함께 그것을 포용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행동들은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거에서 성취감도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고, 그리고 쉬운 것부터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너무 어려운 것부터 100층에서 뛰어내리는 것부터 안 돼요. 1층부터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는, 이게 능력을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100층에서 뛰거나 뭐 처음부터 마라토너가 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잘라서 지금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확대해 가는 거죠. 만약 지금 내가 무기력이나 어떤 충동에 이끌려서 행동하거나 너무 수동적이거나 활동성이 적어지는 것을 관찰하신다면, 아마도 중요시하는 것을 가슴이 열망하는 그 중심을 못 잡고 있거나, 아니면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막혀 있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포용과 해체 기술일 겁니다. 네.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행동해야 돼. 네.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해요. 액트가 행동이에요. 산다는 건 행동입니다. 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결국 행동이죠. 네. 죽어있는 것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치 실현에 필요할 경우에는 기꺼이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행동 유연성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제가 욕심을 내서 이제 이 자유로운 마음 책이나 다른 것들에 나온 다른 열쇠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해체 기술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정적인 고통을 많이 겪어서 상담에 많이 오시는데, 어,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뭐 상담을 안 하는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사고 과정이 얼마나 자동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믿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면 많은 감정의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순수한 고통만 남아요. 순수한 고통은 또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건 밸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마음이 말하는 것을 한번 안 해보는 방법. 야, 너 이거 치워야 돼. 너 지금 빨리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많이 안 해보죠? 예. 마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착한 사람 끼가 있어가지고 말 잘 듣고 뭐 순종이고 뭐 사회성도 있고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누가 이제는 없어요. 머릿속에 지금 나이 60 한갑이 넘었는데 이 머릿속에서
아, 이거 치워야지. 그럼 얼른 치우고 있어. 딴 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또 뭐 해야지. 그럼 또 그거 막, 우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생각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차리고 지금 해야 돼. 그러면 마음아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때로는 안 해요. 안 하고 필요할 때 크 하면 별로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근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가 정말 스트레스예요. 아, 저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머리에 이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거역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과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싸움은 강박사고가 된다 그랬잖아요. 고마워. 수고했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마음에 대해서 인사해주기. 생각을 노래로 불러보시고, 거꾸로 한번 말해보시고. 왜냐면 생각에 너무 심각하게 갇히는 걸 막고 웃는 거예요. 유머의 효과예요. 가벼워지는 거. 생각을 심각하게. 저도 좀 이게 고지식하고 생각을 심각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뭐 착하다 보니까 크다 배운 대로 이렇게 그렇죠. 심각하고 막 중학교 때는 시커먼 안경 끼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생각인 걸 알아차리고부터 굉장히 가벼워지고 유머 감각도 늘고 네. 심각성에서 탈피하고 왜 생각이거든요. 그 지금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가벼워지는 게 필요해요. 가벼워지는 게 목표예요. 재미있고 가볍게. 이걸 할 때 재미있고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대상으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생겨먹었나.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다른 목소리로 한번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한번 하도 괴롭히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떠들어 보세요. 웃겨요. 웃기면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웃기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뭐 노래를 부르든 거꾸로 말하든 뭐 다른 목소리를 내든 미키마우스 소리를 내든 웃기면 좋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웃기면 좋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손바닥에 생각을 놓고 한번 이 생각이 나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딱 붙어 있는지 이 정도인지 예, 거리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 다른 경험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붙어 있으면 경험이 못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갇혀서 똑같은 삶을 삽니다. 변화가 어려워요. 난 실패자야라는 사람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 경험이 안 들어와요. 왜? 실패할 거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면 실패하죠. 그럼 또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경험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그런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이 또 생각을 만들면 거기에 갇혀서 완전히 경직돼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뇌는 과소성이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바뀐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뇌는 가소성, 죽을 때까지 바뀝니다. 예. 자,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시고, 고대 문서는 누가 읽지는 않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잘 읽지 않고. 뭐, 고대 문서처럼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 시절에 생겼던 거라면, 예, 그 시절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시면서, 그때 아이 때 입력된 거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입력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머릿속에. 그거 다 믿을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아요.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것도 많고요. 예.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시고, 근데 하도 달라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끈끈하게. 어릴 때 생긴 건 또 끈끈해요. 중요한 사람에게 얻었기 때문에. 끈끈합니다. 예, 그것들을 한번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상상해 보 이런 작업들을 우리 상담에서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 같은 데서 이제 공유하면 나 이런 일로 너무너무 이런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도 그랬니? 난 이런 게 힘들었어. 뭐 이런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집단에서. 알아차리는 자기. 예. 이게 있으면 참 다른 6가지 문을 열기가 아주 쉽습니다. 나라는 개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알아차리는 자기가 굉장히 죽어요. 예. 이것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보시면 해방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러면서 항상 그런가? 어디에서나 이래? 어디에서나 착해?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거 비교인가? 비교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비교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나는 착하다. 이러면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걸 붙여보는 거예요. 난 성실하다. 혹은 그렇지 않거나 뭐 이렇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에 더 가까운 언어예요. 아니면 나는 성실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번 바꿔보시다. 나는 우울증 환자야 라고 느껴.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과 생각과 사실은 구별해야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상황이나 행동,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나 느낀지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상황. 아,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할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나는 점점점점 그 가운데를 지워보시면 이게 더 깊은 자기 감각입니다. 그걸 한번 그냥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다. 예. 구약 성서에도 나오죠. 나는 I am, I am. 그죠? 우리도 I am, I am입니다. 예, 삶의 이야기 다시 쓰기. 하도 우리 이 뭐 예전에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고 나면 나는 이래서 이래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나는 제 내담자 중에 한 분도 나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이렇게 오늘 우울해.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예, 스토리가 쭉 있으면 그 스토리가 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로 바꾼다면 유용할까. 그래서 진짜 요소들만 남겨놓고 이야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그리고 항상, 이건 항상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는 나에 한번 접촉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강사의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있죠. 이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제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에 한번 접촉해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어딘가에 있어요. 뒷배경에. 그죠? 이거를 제2천성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금 알아차리는 나는 어딨지? 한번 거기 접촉해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의도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식과 인식의 내용을 항상 구별해보세요. 나는 이런 것들을 인식한다. 나는 그것을 인식한다. 그럼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화를 느낀다. 화는 내가 아니죠. 내가 화를 인식했으니까. 나는 여기 인식자고 화는 저기 대상이잖아요. 네. 내 인식 안에 그것이 있는 거죠. 내 배경 안에 그것이 들어온 거죠. 내 의식의 배경 안에 그것들이. 내 장기판 안에 그 장기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장기말이 나는 아니죠.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나의 전부와 가까운 것은 이 배경입니다. 자, 이 관점 취하기 연습. 힘들게 하는 사람 입장 상상해 보는 거. 네, 한번 이런 방법. 상담에서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자, 포용 기술. 이해의 자세. 한번 아니의 자세를 한번 내가 아니하고 이걸 싸우고 있으면 예의 자세를 한번 바꿔보세요. 몸짓을 팔을 벌리고 그것에 대해서 몸으로 개방하는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폐쇄적이 되고 움츠러들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팔을 벌려 보시는 거. 예. 특히 괴롭히는 생각, 감정, 욕구, 기억들이 떠올리시면 한번 예의 자세로 해보시고 아니 자세로 알아차려보고 예의 자세로 한번 돌려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네. 그 다음에 이 내 감정에 대해서 보살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고통은 보살핌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에요. 수용하기 어렵고 저항을 일으키는 경험 있는 느낌을 떠올려 보면서 꽃잎을 만지듯이 우는 아이를 바라보듯이 아픈 사람을 바라보듯이 연민을 가고 바라보듯이 그림을 감상하듯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듯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듯이 이런 이미지로 현재 경험을 껴안아 보시는 거예요. 자, 고통은 주의를 굉장히 좁게 해요. 왜?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꾸만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에 집착하면 행복하기 어려운 그게 이런 원리거든요. 그럴 때 더 넓은 시각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힘든 경험이 떠오를 때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상담사들이 많이 해주시죠. 어떤 감각이 드는지, 어떤 기억이 같이 연결되는지, 훗날에 나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또 그 의미는 뭔지, 투쟁을 놓기 위해 할 일은 뭔지, 방어하지 않는 만약 내가 이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상담에서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상담사들이. 더 넓은 시각을 주는 겁니다. 네. 마음이 뭔가 하지 말라고 특히 두려움 때문에 뭐 그거 하지 마 할 때 장난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일 때 하지 의미가 저처럼 청룡열차 저는 안 타거든요. 청룡열차를 굳이 두려움에 노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족들과 여행할 때 비행기 타는 것은 필요하죠. 그럴 때 두려움에 노출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 때 노출해 보시라는 거예요. 현존 기술. 이것도 사실 육각형의 뼈대라고 설명을 해요. 액트에서는. 그래서 이 가운데 두 개가 뼈대, 왼날개, 오른날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뼈대가 튼튼하면 날개를 펴기가 쉬워요. 이 두 가지는 평소에 연습해두면 나머지 날개를 펴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명상, 예, 부드러운 초점, 특정 지점을 선명하게 보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호흡에 집중하도록. 호흡을 조작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호흡을 지켜보는. 네, 마음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면 자꾸 마음을 따라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쳐다보다가 생각으로 흘러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그 열차에 내려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거는 백날 이야기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자꾸 넓혀보는 거예요. 2분간 한번 지금 잠깐 한 30초만 왼발에 주의를 두고 느낌을 알아차려보세요. 자, 그러다 주의가 빨리 나간다. 그럼 다시 왼발로 옮기면 돼요. 이렇게 내 의도를 갖고 내가 왼발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하면 또 이렇게 좀 어딜 딴 데로 소리가 나면 또 주의가 또 소리로 가거든요. 그럼 다시 왼발로 돌리는 거예요. 오른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번에는 오른발과 왼발을 동시에 알아차려보세요. 네. 이것을 닻으로 삼는 거예요. 호흡으로 닻을 삼아도 되고 왼발 오른발로 닻을 삼아도 돼요. 마음이 떠내려갈 때 생각이 막 떠내려갈 때 내가 닻으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좀 줄어들죠. 인지적 반응성을 약화시켜요. 선택의 창을 열어주게 되죠. 자, 주의를 넓히고 좁히는 연습을 좀 평소에 해주세요. 주의가 좁으신 분들은 넓히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주의가 워낙 타고나게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주의를 좁히는 연습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유연한 마음은 주의가 넓고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감상하실 때 첼로 소리도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바이올린 소리, 엘토 소리, 소프라노 소리, 베이스 소리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각각 전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의 전두엽은 시각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할 때 생각이 작동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우리 물리적인 사물과 사물 사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알아차리는 자기 직관을 깨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컴퓨터 앞에 시계가 있다. 그럼 시계를 쳐다보다가 이쪽 옆에 선풍기가 있다. 그럼 시계와 선풍기 쳐다보다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좀 쳐다보는 거예요.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주시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삶인데 쉬는 자리도 필요하거든요. 늘 뭔가 이 시각이 켜져 있으면 이 직관의 자리, 고요한 자리가 좀 손상돼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의도를 갖고 그 사이를 보는 연습. 쉬고 싶으실 때 특히. 직관을 깨우고 싶을 때. 개방된 초점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현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만 현존이에요. 내용은 현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생각하니까 이걸 느낀다. 지금 느낌만 현존이고 이러이러한 걸 생각한 거는 현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여보는 연습을 수시로 해보세요. 이거는 훈련이 되면 아이들한테 더 가르치면 좋습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또 유연한 마음을 만드는 방법에서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돼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아,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를 꼭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외부에 존재하면서 내부를 동시에 알아차리는 연습을 맨날 할 수는 없지만 의도를 갖고 몇 번만 해보시면 이 주의가 내부 외부를 다 알아차리는 현존을 연습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비판단적으로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마음 챙김이죠. 그래서 의도를 좀 가져보세요. 가끔 3분만 5분만 이렇게 자 주의를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슴에서 열망하는 거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마음 쓴 거,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은 그게 왜 중요할까? 또 이 가치가 너무 중요했던 것을 느꼈던 것은 언제일까? 또 이거를 추구하지 않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되었던가? 한번 이런 것들을, 이 가치를 어긴 건 언제인가? 그로 인한 대가는 뭐였나? 네, 그래서 내가 살기 원하는 삶의 속성, 중요한 행동 속성들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네, 진실하게, 사랑스럽게, 부사에 좀 가까워. 부사나 동사에 가까워요. 가치. 즐겁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평화롭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살고 싶은 삶. 그 다음에 스위스팟인데요. 내가 이게 우리 상담사들도 이게 내담 이 이야기를 하다가 눈이 반짝거릴 때가 있어요. 오신 분이 내가 활기차거나 정말 생기를 느꼈던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스위스팟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무엇이 그렇게 좋았나? 이런 거죠. 마음에 떠오르는 것 중에서 가치에 대해 말해주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저 그림을 말해주는가. 예를 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식사하는 상상이 들고 그때 내가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행복하고 좋구나. 내 삶에 가슴 뛰는 거, 가슴을 활기를 주는 거구나. 그렇죠? 자, 그 가치를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행동으로 이어져야겠죠.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한 것을 하기. 되죠. 이 단어들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단어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 이것들을 핸드폰이나 책상에 전시하거나 벽에 걸어두는 거. 그림이나 단어들을. 왜? 우리는 잊어버려요. 좀 깨어있지 못해요. 또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그냥 살아가기 바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아마 고통을 잘 뒤져보시면 중요한 의미가 나올 겁니다. 상담사들과 함께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이 됐는데 내가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을 행한다면 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년도에는 만약 그것대로 산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에서 우리가 해체됐잖아요.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서 상상을 하면서 그 과거의 생각, 누군가 집어넣어준 관념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나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즘 뇌과학이 유명해서 이 망상 활성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정보들을 뇌가 찾는답니다. 그 움직임을 찾아서 실현하는데 온 무의식이 동원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 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느껴보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실행할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죠? 이건 왜냐면 남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아이고,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가 못 보고 달리기 바빴네요. 예. 이따가 한번 질문 시간에 얼른 시간을 좀 내서 해보겠습니다. 야,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행동 파트에서는 간단한 거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거창한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가장 빠른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점점점 큰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새로운 습관을 들이신 연습해 보시고요. 영나치판 습관, 이렇게
마음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한번 더 해보는 거. 그 습관. 그 다음에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전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대. 지지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전념을 공유하면 주변 타인도 어머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많은 물결을 일으킨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꾸 뭐 이제 이렇게 내가 전념 행동을 해야지 하는데 머리가 또 발동을 해요. 마인드가 발동을 해서 자꾸 이밸류에이트해요. 왜? 여기 이밸류에이트에는 이 밸류가 들어있거든요. 밸류에서 나온 평가를 자꾸 하게 돼요. 판단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때려요. 몽둥이로 변해요, 가치가. 저도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 이제 단단해지는 거야. 또 갇혀버리는 거야, 우리가 같이. 이것도. 그래서 장난스럽게, 가볍게, 그냥 하는 거 좋습니다. 또 친절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선택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심각해지는 걸 막아줘야 돼. 딱딱해지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 예. 자, 맺은 말입니다. 머릿속에 갇혀서 삶이 막히는 경직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열고 작업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진화해야 될 상당히 지금의 과제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위한 재현에 유발하더라도 그런 쭉 인류사를 하면서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거 막 얘기하다 뜬금없이 마음 챙김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가면 재현에. 이거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부 진화가 필요해요. 예, 그 지금 많이 시작됐죠. 서양도 그렇고. 삶에서 안녕하지 못할 경우에 유연한 마음을 회복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연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 침잠해 계시지 말고 야 이거 좋은 연습 기회다. 저는 이제 예전에 굉장히 우울했던 적이 많거든요. 20대 후반에. 왜냐면 생각도 많고 반추도 많이 하고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이랬었던 적이 많은데 지금은 워낙 훈련을 많이 해서 우울하기가 쉽지가 않긴 해요. 근데 그래도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순수한 우울 같은 게 올 때, 이것도 뭐 연습할 기회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들여다봅니다. 예. 죽을 때까지 유연해지려고요. 도전합니다. 좌절스럽고 혼란스럽거나 두렵고 화가 나거나 불안하고 덫에 걸린 느낌이 들 때 이건 반가운 기회예요. 장애물이 있으시면 반가워. 저희 상담사들은 저는 특히 반가워합니다. 이걸. 왜냐하면 그것이 기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은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뭔가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뭔가 싸우는 게 있는가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경험하시고 그 맥락 속에서 내 중요한 걸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연습들은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차림 연습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친절하게 항상 이렇게 그 생각이 나한테 무엇에 도움이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항상 효과가 중요하고 친절함이 중요합니다. 감정 생각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경직된 마음을 돌려서 항상 유연한 마음을 여는 연습이 습관화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유연한 마음은 결국은 태도이며 자세이기 때문에 연습의 태도와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게 자기를 때리지 않기. 저는 옛날에는 많이 때렸는데 요즘은 안 때립니다. 때리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좌절하고 있을 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죠. 그래서 항상 수고했다. 오늘은 잘 못했구나. 뭐 잘 안 되네. 또 해보자. 또 실수했네. 또 해보자. 실수했다는 건 또 배우는 거죠. 예, 그런 자세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연습을 습관화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해 보시고 제가 시간의 한계상 많은 연습을 시켜드리지 못했고 하는데 아마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왜냐면 저도 혼자서 할 수밖에 누구한테 뭐 배워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도 받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휴식 시간도 못 드리고. 네. 질문 시간을 봤는데 질문이 올리셨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해체를 행복의 함정책에서는 해제라고. 네,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제가 느끼는 단계에서 해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번역가가 해제라고 한 거죠. 해체라는 게 훨씬 더 분리의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해체라고 고민하다가 저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이 탈융합이라는 것이 일반 이게 전공인들도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익숙한데 시간이 걸렸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랬고요. 인식 부분, 인식. 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어려워요. 인식 부분. 알아차리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감정도 느끼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감각도 느끼는 건데요. 이 의식을 의식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기예요. 정적인 부분이에요. 영이라는 건 물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탄력과 알아차리는 연습할 때 감정적인 강렬에 휩쓸려 그 작업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렇죠. 닻이 필요해요. 닻. 이럴 때는 휩쓸린다면 닻으로 현존이 되어 또 도움이 됩니다. 현존으로 오셔야 돼요. 예, 그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닻이 필요하고 닻을 호흡에 두시거나 호흡도 좀 도움이 안 될 때는 활동이 더 도움이 됩니다. 활동. 마음 공부 평생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예, 쉽게 설명해 주셨다고 피드백 주셨고요. 가치의 뒷면이 취약성을 인정하고 껴안기 설명. 네. 네, 가치의 뒷면. 네. 너무나 중요해서 그게 없을 때 너무 아파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가장 중요한다는 그냥 역설 같은 거예요. 양면이에요. 그게 없을 때도 많잖아요. 없을 때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문은요. 네. 네. 요 두 가지를 일단 추천드렸고요. 우울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울증을 위한 액트 책 있고요.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일반 서적에 해당해요. 전공 서적이 아니라. 또 이렇게 자조서, 워크북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신경끄기의 기술, 네, 그다음에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자유로운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각종 워크북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워크북이랑 이제 실습하는 거죠. 예, 유튜브 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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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 예, 좀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려서 네. 이어지고 계십니다. 혹시 뭐 소리 마이크 조금 키시고 질문 좀 주셔도 될 것 네, 더 같은데요. 자세한 교육은 아마 마음사랑 인지행동 치료에서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